국민을 대표하는 지역 일꾼 300명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한 불자 후보는 누구인지 짚어봤습니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어제 전국 사찰의 스님과 불교단체 인사들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 실현을 발언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고려시대 나홍 선사의 사리와 사리고가 다음 주 85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이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은사 가운우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천막법당에서 시작해 현재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량으로 성장한 경기도 고양 길상사가 개산 27주년을 맞아 자비행 실천과 전국 보도의 매진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향후 4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300명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불자 후보들 가운데 누가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국회 입성에 성공한 불자 당선인들은 누구인지 첫 소식으로 전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50명 안팎의 불자 후보들 가운데 30여 명 내외가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불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주호영 후보가 대구 수성구 갑에서 당선돼 6선의 불자 최다선 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부처님 가르침, 불교의 가르침대로만 정치를 하면 정치인들도 존경받고 대한민국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권모술수나 협잡이 아닌 부처님의 정법 가르침에 따른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요. 국회 불자 모임 정각회 수석 부회장이자 천태종 부산 삼광사 신도회장을 지낸 이헌승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 진구 을에서 4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지낸 진주갑 지역구의 박대출 후보도 4선에 성공했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지낸 김석기 국민의힘 후보는 경주시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이만희 후보는 경북 영천 청도에서 검사 출신의 정점식 후보는 경남 고성 통영에서 각각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후보는 경북 김천에서 3선에 성공했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인 김영동 의원은 경북 안동 예천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 등을 거쳐 B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아침저널 앵커를 지낸 이상휘 후보는 포항 남울릉에서 첫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자 호남을 대표하는 불자 정치인 이계호 후보는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에서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서울 중랑구 갑에서는 서영교 민주당 후보가 또다시 당선돼 4선 의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랑구 가면 산에 힐링하기가 좋대. 중랑천에 강을 바라보는 강변 뷰가 있대. 중랑천 뚝방은 걸으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이런 힐링하는 중랑 그리고 명품 중랑을 만들고자 하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경기도 화성병에 출마한 권칠승 후보는 3선 고지에 올랐고 국회 정각회 야당 수석간사인 김영배 후보는 서울 성북구 갑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육군대장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후보는 경기도 남양주 을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병도 후보는 안양 동안갑에서 승리했고 경기도 화성정의 전용기 후보도 재선 고지에 올라 1990년대 생으로는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와 함께 윤건영 후보는 서울 구로을에서, 당 대변인 강선우 후보는 서울 강서구 갑, 간호사 출신 노동운동가 이수진 후보는 성남 중원구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에 합류한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 갑에서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불자와 시민들은 불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 우리 사회의 화합과 상생을 앞장서서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을 불자 당선자들에게 기대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제22대 총선 투표일인 어제 전국 사찰의 스님들과 불교단체 인사들도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불교계는
국민을 거울 삼아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를 지도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으면서 이번 총선이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실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주요 스님들의 투표 표정 류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갓 20살 된 대학생부터 6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까지 가벼운 옷차림의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들어섭니다. 국민의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일. 전국의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불교계 주요 스님들도 가까운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엄중한 책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수행자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주권을 꼭 행사를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자기의 주권을 꼭 행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스님들은 모두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심을 가진 지도자가 누구일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투표에 참여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주문하면서 국민을 거울 삼아 자신의 허물을 돌아볼 줄 아는 회광반조의 자세를 지도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았습니다. 회광반조라는 말하고 늘 처음처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국민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정치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 22대 국회에선 불교 중흥과 직접 연관이 있는 전통문화, 사회복지 관련 법안 발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가 정부 주도형 사회복지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에게도 좀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요. 민과 관이 함께 할 때 그때 복지 효과성이나 또는 이렇게 사회 저변적으로 확대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큰 장점이 있습니다. 조계종 각 교구 본사와 사안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인근 투표소를 향해 산문을 나선 스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 참정권을 포기하지 말고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통해서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지난 주말 마무리된 총선 사전투표는 역대 총선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불교계의 사전투표 열기도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는 사전투표 첫날 통도사 인근 하북면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사전투표에 동참했습니다. 불교계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복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후보가 우리 사회 화합과 상생의 길을 열어주길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부령 자광대종사가 초하루 신중기도 입제를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법문에 나섰습니다. 원로 의장 자광대종사는 업과 윤회에 대해 설법하며 사람으로서 행동을 제대로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자비를 베풀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생이라고 그러고 윤회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저 사람으로 제대로 하고 사람 행동 제대로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면. 초하루 법회에는 신중기도 입제에 동참한 신도들과 많은 불자들이 참여해 자광대종사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청사는 나를 복으로 시작되는 선시로 잘 알려진 고려 나홍선사의 사리와 사리구가 오는 16일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떠나 오는 19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역사적인 고불식으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85년 만에 우리 땅을 밟게 되는 나홍선사와 스승 지공선사 사리구의 역사적 환지 본처는 한국불교 문화재 환수운동의 이정표로 새겨질 전망입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청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 하고 창공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 하네. 정상가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나홍선사와 선사의 스승 지공선사의 사리 등 사리 4가와 은제도금 라마타병 사리구가 오는 16일 소장처인
미국 보스턴 미술관을 떠납니다. 사리와 사리구가 원래 모셔졌던 곳, 양주 회암사를 둔 교구본사, 봉선사 주지 호산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해공스님 등이 미국 현지에서 직접 환수를 관장합니다. 석가모니불 사리 한가와 지공선사 사리 한가, 나홍선사 사리 두가 등 4가의 사리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예경의 대상이기에 어산종장 덕림스님의 의식 집전이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리와 사리구가 18일 국내에 도착하면 19일 오전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수 고불식이 봉행됩니다. 2004년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과 2009년 조계종의 공식 반환 요청 이후에도 지지부진했던 환수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의 노력이 보태지면서 물꼬가 트였습니다. 작년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방미를 하는 중에 보스턴 이제 박물관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그 당시에 답보 상태였던 이제 보스턴 사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또 이제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또 본격적으로 다시 또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사리와 사리구는 일제강점기 도굴되고 1939년 보스턴 미술관이 이를 구매 소장한 지 85년 만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달 19일에는 원 소장처인 양주 회암사에서 진우스님 취임 600일에 맞춰 봉안법회가 봉행되면서 환지 본처에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고려 말 나홍선사는 공민왕의 왕사이자 무학대사의 스승으로 양주 회암사에서 깨달음을 얻고 원나라로 유학을 떠나 지공선사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공, 나홍, 무학대사는 지금도 수계식 등에서 증명 사마상으로 존재하며 새벽 예불 때 올리는 행선 축원 역시 나홍선사가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상 평화롭고 부처님법 이루어지이다. 3대 화상의 수행성지 양주 회암사에는 무학대사의 부도가 가장 낮은 곳 바깥에, 중간에 지공선사, 그 위에 나홍선사의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 터만 남은 회암사는 지공선사가 창건해 나홍선사와 무학대사에 중건됐고 태조 이성계가 머물기도 했습니다. 한때 스님 2,000명이 머물렀던 회암사는 점차 쇠락하다 문정하고 사후 불태워졌고 사마상의 부도는 이후 수습돼 현재의 회암사에 모셔졌습니다. 곧 국내로 이운돼 환지 본처할 사리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 20년의 성과이자 한국 불교의 뿌리를 찾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주 회암사제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문화재청이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를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난 9일 지정 예고했습니다. 고창 문수사 대웅전은 664년 자장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문수사의 주 불전으로 보물로 지정된 고창 문수사 목조 석가열의 산불 좌상을 봉안하고 있는 전각입니다. 의성 고운사 가운루는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전해지는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의 진입부에 위치해 있으며 계곡 위를 가로질러 건립된 사찰 누각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문화재청은 고창 문수사 대웅전과 의성 고운사 가운루에 대해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미륵도량 부산 선광사는 지난 8일 주지 성문스님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년 미타도량 참법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서 전달식을 봉행했습니다. 불교 의식집인 예년 미타도량 참법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불교 의식집으로 조선 성종 5년 1474년에 판각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예년 미타도량 참법은 조선 전기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금속 활자인 초주 갑인자로 발문을 찍은 1483년 인출본이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편 예년 미타도량 참법은 선광사 주지 성문 스님이
은사인 대구 성심사조실 일원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문화재 신청 3년 반 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받았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길상사는 천막법당으로 시작해 지금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포교 통일기원 도량으로 발돋움했는데요. 길상사가 개산 2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자비행 실천과 전법포교 매진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27년 전 일산 신도시 전법포교를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비닐하우스 법당으로 출발한 길상사. 지금은 일산 지역을 대표하는 수행포교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습니다. 주지 보산 스님은 1996년 인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한국에도 부처님 8대 성지인 기원정사와 같은 도량을 세우겠다는 원력으로 길상사를 창건했습니다. 스님은 수행포교에 매진한 건 물론 2016년 인근 군부대 내에 미륵대부를 모시고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기원 도량으로서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무허가 공장들이 난립하고 이제 이런 아주 열악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죠. 비닐하우스에다가 이렇게 불단을 짜고 모시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대길상 공덕회를 창립해 활발한 자비행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포교를 비롯한 청년포교에 힘쓰고 제빵기계를 마련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 매주 빵을 나누면서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산 27주년을 맞은 길상사가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동시에 소외 이웃을 위한 도량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나의 이웃을 아픔을 살피며 너와 내가 각각이 아니며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지닐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지 보산 스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계속 행한다면 모든 게 다 이뤄진다며 공덕을 쌓고 베풀자고 강조했습니다. 항상 상대방한테 감동을 줘라. 응? 감동을 주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준다.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얻고 싶으면 먼저 줘야 돼.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끊임없이 베풀겠다는 고향 길상사. 갈등과 혼란이 가득한 시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수행과 신행에 전념하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포교에도 큰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굴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연등회가 이달 말부터 봉행됩니다. 부산연등회 봉행위원회는 먼저 부산연등문화재 개막 점등식을 오는 26일 저녁 7시 송상현 광장에서 개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대형 전통등을 전시합니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 기간에는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마당과 비빔밥 3,000인분을 나누는 무차 만발 공양 행사가 펼쳐집니다. 부산연등회는 다음 달 11일 오후 6시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육법공양과 호국영령 위령제, 관불의식 순서로 봉행되며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은 저녁 7시 30분 3,000명의 행렬단이 시민공원에서 하마정 교차로를 거쳐 송상현 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밝힐 예정입니다. 불교계 유일의 무용제인 국제불교 무용대전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됩니다. 불교문화단체 구슬주머니는 오는 6월과 7월 제10회 불교 무용대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내일까지 참가자를 접수합니다. 불교를 소재로 한 무용을 발표하려는 개인과 단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분야는 전통과 창작 분야의 단독 또는 합동 공연입니다. 1차 영상과 서류 심사를 통과한 개인과 단체는 오는 6월 7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주말 서울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본선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돌탑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군 마이산 탑사가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쌀을 관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매년 3차례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눔하고 있는 탑사는 지난달 27일 백미 10kg 100포대를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달했습니다. 전주 소년원에서 교화 중인 고등학생들도 참석해 나눔의 기쁨과 문화탐방, 봉사활동도 체험하며 새로운 의지를 다잡는 시간이 됐습니다.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사단법인 붓다 봉사단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자리한 조계종 진불선언의 선불교대학 총동문회가 지난달 31일 유목초등학교 체육관에서 15기 신입생 환영회를 겸한 2024 한마음 체육대회를 펼쳤습니다. 동문 간, 도반 간 친목과 화합을 위한 자리로 동참한 200여 명의 선불교대학 동문들은 체육대회를 계기로 참 부처로 살아가자는 원훈 아래 수행정진을 다짐했습니다. 항상 지금 이 자리에서 담만할 뿐임을 강조하시는 스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금 여기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바미 선 후배와 함께 머물면서 친목과 화합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4월 1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